이재명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감옥 집어넣으려고 고민 중이다. 어떤 판사가 한 말입니다. 판사가 한 말입니다. 오늘 이재명이 재판에 가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 재판 말고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 받는 거 있죠. 김만배, 나목 이런 사람들 재판. 근데 그때 그 정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재명이 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가지 않았을 때 경고를 했죠. 두 번째 가지 않았을 때 과태료 300만 원을 판사가 매겼죠. 세 번째 가지 않았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안 갔습니다. 이재명은 모든 본인의 이 사법 관련된 일들을 어느 일정 시점 뒤로 다 돌려버려서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오늘 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그리고 뭐 김만배, 나목 이런 사람들을 공판 기회를 열었는데 오늘 정인신문, 이재명에 대한 정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은 이재명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재판은 16분 만에 종료됐다. 지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불출석 사유서도 안 냈죠. 그런데 오늘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본인 입장은 본인 재판에서 이미 밝혔다. 12상 계엄 선포 이후 당대표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는 뭐 이것을 왜 이 말까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바쁘다는 이야기죠. 재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재판에 정인으로 못 가겠다. 이건데 거기 정인으로 가면은 대장동과의 연결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들통이 날까 봐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검찰이 이렇게 재판이 공전되면 안 된다. 이재명을 구인해달라. 구인. 끌어와라. 끌고 와라는 겁니다. 재판정에. 일반인 같으면은 이 정도 하면은 벌써 끌고 갔습니다. 구인장 발부해가지고 끌고 가고, 그리고 감치. 감옥에 7일 동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조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는 재판부도, 판사도 과태료 부과는 지금 두 번이나 부과를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구인이나 관계를 끌어오거나 감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치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고 현재 임시회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싶다. 국민들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더 대기하는 게 맞는지 싶다. 이것도 인신을 이제 구금을 하는 거라고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부가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 이거 체포동의안 발부해 주겠어? 내주겠어? 가결시켜 주겠어? 재판부가 그걸 걱정을 하면 안 되죠. 재판부는 재판부가 할 일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방탄을 하는지 이것조차도 정인 나가는 것까지 방탄하는지 이것도 국민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일부에서는 체포동의안은 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법정 구속을 할 때 그게 이제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거지. 아니 정인 안 나와서 정인서로 안 나와가지고 구인하는 거 그것까지 체포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인장을 발부를 해서 강제로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은 이게 저기 막 빠져나가면서 구속이 안 되고 한 상태인데 뜻밖의 곳에서 본인이 구인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판 문제. 이재명은 워낙 재판이 많아서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대북송금 그 재판이 이제 132일 만에 열립니다. 본인이 무슨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해서 또 기피 신청이 각하가 됐는데 그 각하된 그 재판 기록 안 받으려고 6번이나 폐문부제하고 막 미루고 미뤘죠. 그게 날짜가 잡혔습니다. 드디어 4월 23일 공판 준비기일 지정, 법관 기피 신청 접수로 재판이 멈춘 지 132일 만에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이 9개월 동안 본 재판도 지금 열리지 않았다. 폐문부제 막 이런 걸로 해서.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잡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해서 제가 좀 의미 있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 1위는 누굴까요? 이재명 아닙니다. 무응답이 1위입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 기사인데 차기 지도자 1위는 없음 모름씨다. 부동층이 이재명을 제쳤다. 이 기사입니다. 부동층이 이재명을 제쳤다. 갤럽 조사와 MBS 중국 지표조사를 종합을 해보니까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대에서 이재명이 2월 4주째 또 3월 4주째 그러니까는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데서 이재명을 지지한다가 이제 1인데 이재명의 지지가 34%입니다. 그런데 지지자 없다, 모름, 응답 거절이 37%. 더 많다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이것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딱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마땅한 주자가 없고 민주당에도 그렇고 하니까는 밖으로 빠져 있는 쪽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없음 모름 C가 1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MBS 조사에서도 이재명 31% 나왔는데 없음 모름 무응답이 34% 나왔다. 34%.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나머지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다음 대권을 잡을 수가 있다. 지금 단연 조기 대선이 아니더라도 조기 대선은 제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2027년 그때까지 이재명이 살아있다면 정치적으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재명의 이제 확장성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30%. 그리고 이 상황을 가지고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려도 과연 이재명이 당선될 수 있느냐? 34%, 31%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니까 87 체제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30%대로 당선된 인물이 제가 찾아보니까는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36.64%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YS가 28.3% 가져가고 DJ가 27.4% 가져가고 JP도 표를 가져갔죠. 그래서 그 36.64% 30%대로 유일하게 당선된 인물이 노태우. 그다음에 40%로 당선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DJ입니다. DJ. 40.27% 당선됐는데 그때도 이해창, 이인재 이렇게 출마를 했기 때문에 확 분산이 돼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어쨌든 30%대 이렇게 초반, 중반으로 대통령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여기서 더 뭐 확장할 것도 없고 하니까는 지금 당장 대선을 한다고 해도 보수 우파 진영에서 강력한 단일 후보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어차피 안 됩니다. 이래저래 사법적인 절차도 남아있고 이재명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 내용 그리고 그 전에 그걸 소개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9%, 박근혜 전 대통령이 52%, 이명박 전 대통령이 49%, 거의 50%를 우파 대통령은 다 받아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 30% 중반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이재명의 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이 정말 화가 나서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했는데, 요새 김어준 씨가 완전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거느리고 지시하고 지침을 내리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어준이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불러서 방송에 출연시켰습니다. 자기 방송에. 거기서 이 초선 6명을 깨버렸습니다. 민주당 초선이지만 국회의원인데, 김어준이 김어준 방송에서 6명을 앉혀놓고 김어준 씨가, 아니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법에 써 있지 않다. 헌법재판관들 그렇게 빨리 선거 안 하고 하면 탄핵하면 되잖아. 코치하는 겁니다. 그런 상상력도 발휘해야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사실상 초법적인 대응을 주문을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관들도 탄핵해. 말 안 들으면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 선거 안 하면은. 이런 말도 합니다. 김어준. 행정부가 못하는 기능을 국회가 일부 입법을 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이 정도의 상황이다. 민주당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에 거부권 행사로 다 쳐낼 것까지만 하는 거 아니냐. 더 뭐가 없나라고 궁금해한다. 이렇게 막 다그칩니다. 다그치니까 초선 의원들이 말문이 막힌 채 즉각 답을 못했다. 그 중에서 초선 이건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어준한테, 저희보다 저 이상으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검사 출신이라는 이건태가. 그러니까 김어준이, 아니 그건 국회에서 생각해내야지. 훈계를 합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상력이 있는데 입 밖으로 낼 수가 없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플랜 C, D, E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저런 막 보고를 막 김어준에게 합니다. 자, 김어준이 뭐라고 하느냐. 용산은 민주당이 줄 탄핵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니까는 백성아라는 또 초선이,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겨 듣겠습니다. 김어준의 지침을 새겨 듣겠습니다. 김어준은 의원들에게 어차피 윤석열이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국회에 사셔야 된다. 주무시지 말고 고민 좀 해라. 이게 초선 의원 6명이 김어준 방송에 가서 머리 팍 조아리면서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좌파 진영의 현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어준이 의원들에게 주문하고 의원들이 보고하듯 답하는 이 상황, 법안 발의 등 대여 공세를 주도하는 원내 지도부 사람들이 특정 개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지시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